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사면 분석 기사입니다. 자, 주는 한을, 하는 이를, 이는 윤을 물고 물리는 프레임 전쟁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는 이준석 대표를 말하겠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맞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구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격을 하는 이유,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여권 지지층의 현재의 관심을 한동훈 위원장에서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검사와 피고인, 현재와 미래 권력 구도를 놓고 총선에서 심판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현 정부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 전쟁. 결국 국민들 이번 선거를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로 보고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요거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인물 프레임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정책과 관련한 프레임입니다. 수많은 공약이 있겠죠. 총선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큰 공약은 무엇일까? 바로 지난 주말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안 묻혀 있었던 이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11월에 김기현 지도부가 꺼내들었었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 이 공약을 지금 구리와 함께 다시 꺼내들어서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걸까요? 사실 저거는 굉장히 실효적인 그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취약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불씨를 살리면 살릴수록 아마 이제 지지가 좀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저 공약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만 이 주변 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더불어서는 이 메가시티 공약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불씨를 다시 들고 나온 거는,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차근차근히 진행해 온 거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떨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이 공약은 일종의 메가시티에 걸맞는 일종의 어떤 메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포, 구리, 하남, 예를 들어서 광명까지, 그다음에 과천, 이래서 서울 주변 도시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포에 가서 저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앞으로 이 수도권 다른 서울 주변 도시까지 전부 다 아마 저런 식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메가 서울 공약은 메가톤급 공약이 될 것이다. 자, 이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을 향해서 재빠르게 공격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요. 누굽니까?
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데요. 이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 주신 대로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 입슈, 이 해당 주민들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야 김포 시민이 원하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한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경기 구리와 고향 일부, 의정부와 남양주까지 포함되는 이런 메가시티라면 경기 북도에 남는 게 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냐. 경기 북도에는 결국 남는 게 없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여당 정책이 당내와 소속 지자체장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도 무책임하다 이러면서 이른바 뜨거운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격했습니다. 예,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흔히들 요즘 젊은 분들 아아라고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뜨거울 수가 없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그래서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도 눈에 띕니다. 이준석 대표 탈당 이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본인의 행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봤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는 5% 이내로 이제 차별성을 인정할 것 같거든요. 5%더 얻는다고 해가지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다. 제가 그래서 타워에서 과천까지 를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 많이 들어요. 대선 모드 들어가셨어요, 혼자. 자, 저 때도 도너츠 출근하는 길에 사오는 거 아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저 도너츠와 커피를 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작은 겁니다만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썼는데 집이 뭐 저쪽 서울 강남 어디라더니 어떻게 과천 가는데 저걸 샀지? 막 구글까지 다 검색해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자, 이렇게 뭐 저걸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준석 대표의 속내 뭘까요? 그러니까 저걸 검색한 시점이 지금 신당 만든다고 한참 바쁠 때였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올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막 비추고 있으니까 거기 단순히 올라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더 복잡한 그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더 복잡한 내용? 네, 뭐냐면은 일단 한동훈 등판으로 인해서 가장 난감해진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어허.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아니고 김기현 체제였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안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자명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예. 그 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이준석 전 그렇죠. 대표.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됐으면 거기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제안이 온다고. 그러면 남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리고 좋은 그 지역구를 받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다 무산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새로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본인은 이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세대를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고 또 그 장래를 내다볼 때도 아무래도 자기 정치권에서 본인의 경쟁 상대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 나의 경쟁 상대라는 이야기를 그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뭐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 묘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무시하는 전략이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세비 주기적으로 할 거면 대통령이랑 법무장관을 보내라. 그냥 그건 시름의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냥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자, 기자들은 막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질 않아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레이더망에는 한동훈 위원장 레이더망에는 이준석 대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사람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아쳐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선역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폭발했는데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분이 연습을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자국이 이렇게 거기하고 제 상체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가 정확하게 그 각도로 흉터가 났더라고요.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즘에는 막 법인카드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 적격 심사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주운전 경력,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빗대서 비판한 게 대표적이죠. 이 법카로 샴푸와 초밥을 사서 와이프에게 줬다면 공천을 할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5대 혐오 범죄로 민주당이 꼽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고려한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선거제 문제를 놓고서도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제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하기 참 좋겠다.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직격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게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심판입니다. 현 정부 중간 심판론. 평권이죠.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부각해야지, 한동훈 장관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유효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화살 향하는 곳,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려 12번이나 이름을 언급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왼쪽부터, 죄송합니다. 자, 밑에부터 올라가네요.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글쎄요. 아까 상대방의 얘기에는 별로 대응 안 하고 대신 나는 누구를 공격한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표현이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서 이제 이른바 비윤, 반윤 지지층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의 주요 표밭이라고 하는 곳이 국민의힘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친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윤, 비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계산은 아마 반윤, 비윤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으니까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반응하는 순간 한동훈 그물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쪽에 주목할 것인가, 저 화살표 3개 중에 예.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저 화살표에는 뭐 주목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윤과 뭐 반윤은 뭐 그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이재명, 윤석열 간의 저 화살표는 저거는 아마 국민들이 그 4월에 표를 통해서 어느 쪽에 나는 동의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화살표에 국민들이 가장 동의를 할까요? 지금은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 번 뭐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도층은 그래도 현실 민생과 경제에 가장 관심이, 자기 삶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게 그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하는 그 프레임이 가장 중도층에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삐끗하는 순간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거나 어허. 아니면 차기 보수의 적자 경쟁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예.